대전 순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철학적 답변, 철학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는 것만 해도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한번 답변을 해보면, 지구에 대해서 이것을 지구를 철학적으로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했는데, 답해야 한다는 것은 질문한 사람이 있다는 거겠죠. 네. 묻는 게 있을 거고. 그럼 지구가 무엇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나? 그러니까 어떻게는 방법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쵸. 근데 모든 질문과 답변은 대화로 이루어지는지 글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이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지구라는 텍스트가 있어요. 네. 지구. 정말 학교에서도 배웠어요. 이거 지구를 내재적, 절대적, 구조적으로 설명을 하면 돼요. 그럼 지구를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작가예요. 화자인 나. 그쵸. 내가 바라보는 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돼요. 그쵸. 근데 이 지구의 종류가, 이 보는 지구를 바라본 사람이,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에서 멀리 뒤돌아보니까 파란 조그만 점 하나다. 그쵸. 그럼 포잖아요, 이 사람. 이 P1이 보는 것, P2가 보는 것, 또 다른 사람이 보는 것. 그러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공통점을 연구하면 돼요. 그러면 지구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차이, 변화, 이런 연구가 되겠네요. 그쵸. 이걸 뭐라 그래요? 작가 연구. 작가 비평. 자, 그 다음에 이 지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네. 이 본 반응들이 어디 나와요? 독서 후기, 또 댓글, 또 사람들의 대화. 이거는 그럼 이거를 쭉 같이 공통으로 연구해서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되나요? 반응 연구, 독자 연구 하면 되네요. 네. 아니, 그 답변하는 방법에서 이게 기준이 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지구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얘기하래. 그러면 지구에 대해서 써놓던 텍스트들을 연구를 해서 분류를 하면 되죠. 과학적인 거, 철학적인 거, 도덕적인 거, 상황적인 거,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면 되겠네요. 지구에 대한. 네네. 그러면 구조적인 게 되죠.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작가들이 지구를, P2가 지구를, 사람들이 지구를 이렇게 보는데, 이 지구에 대한 게 옛날에는 거대한 지구가 뭔지 몰랐죠? 네. 동그라다 네모다다. 지구에 대한 연구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 네. 제일 처음에는 그냥 큰 자연물 대상, 동그란지도 네모난지도 몰랐다가 동그란 걸로 확정되고, 네. 그래서 우주에 나가서 보게 되고, 네. 지금은 이 지구가 유기체 생명체가 아니야, 이런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 네. 이렇게 지구에 대해서 보는 흐름들이 시대마다 다르죠? 네. 초점되면서. 그쵸. 그러면 시대마다 역사적인 흐름으로 지구를 어떤 식으로 보는지 설명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자, 또 이 지구를 이게 상징적으로 이 지구에 대한 신화, 지구 탄생 신화, 그죠? 신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구에 대해서. 네. 지구 탄생 신화 같은 거, 우주 탄생 신화, 그걸 통해서 신화적인 접근을 또 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기준들을 묶어서 어떻게 이렇게 이제 텍스트를 비평하는 비평의 방법에서 네. 이렇게 보아줘도 돼요. 왜 이렇게 지금 넓게 답변을 하냐면, 철학적으로 어떻게 답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지구 비평 이렇게 주로로. 연구할 거 이거 재밌겠네. 사람들이 보는. 지구에 대한 요 사람들의 작가들이 쓴 지구에 대한 평을 보고 하는 반응들. 그죠? 네. 지구에 대한 텍스트들의 정리, 지구에 대한 신화의 정리, 지구에 대한 시대별 인식에 대한 변화에 대한 정리, 이게 다 해줘야겠네요. 네. 저 그렇게 됐을 때, 자, 이건 이제 전체적인 거잖아. 그럼 요거 한 개만 보면, 이렇게 하나만 딱 보면, 육하원칙으로 이게 뭐라고? 나라면 나. 내가 지구에 대한 걸 봤어. 그러면 자, 내가 지구에 대한 걸 답변해야 돼.
네. 그러면 지구에 대한 내 살아가면서 나이별로, 연령별로 내가 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다 하는 개인의 지구에 대한 단상, 쭈루루루. 여태까지의 흐름. 그죠? 네. 그러면 나의 인식 체계 안에서, 네. 인식 체계 안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코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뇌구조 하죠? 네. 여기 안에서 지구가 어떤 역할이 있는지, 그런 인식에 대한 분석과 답변. 나 개인에 대한. 난 이건 배움이고, 지금에 대한. 그죠? 그 다음에, 너는 지구가 뭐라고 생각해? 지구요? 보금자리? 지구는 인류의 보금자리다 하는 한 문장을 써놓고 그거에 대한 단상 컬럼처럼 인식의 비중이나 인식도를 해도 되고 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어떤 거를 지구에 대한 책을 보고서의 느낌을 써도 되고 이게 왜 힘들어? 자, 지구에 대해서 이것을 철학적으로 그럼 뭐라고? 그냥 깨달음으로 쳐봐. 사람들이 깨달은 것들을 써주려면 이 깨달음을 쓰려면 이 깨달음이 바탕하는 지식도 전달해야 되잖아. 그쵸. 그럼 깨달음 플러스 지식도 전달해야 되고 이 지식의 또 논리성도 점에서 분석적으로 봐야 되잖아. 네.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답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누구한테 답해? 자, 이렇게 해서 글을 쓰면 초등학생, 유치원한테 지구를 이걸 다 설명해. 아니요. 그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 독자에 따라서 답변하는 방법이 다르지. 그쵸. 누구한테? 언제 해? 언제 그걸 답변할 거야? 밤에? 아니면 낮에? 아니면 언제? 어디서 답변할 거야? 어디서 답변할 거냐고. 도서관에서 강의로? 책에서? 유튜브에서? 환경에 따라서 어디서? 미디어 어떤 거에서? 이거에 따라서 답변하는 방법이 다 달라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자, 무엇을 그래 지구를. 근데 지구를 해서 지구의 어떤 부분 좁혀야지 범주를. 이 부분, 1번 부분, 2번 부분, 3번 부분, 4번 부분, 5번 부분, 6번 부분, 7번 부분. 어떤 부분 이렇게 좁혀야지. 그렇죠. 범위를 좁혀서. 그래야 이게 시너지가 돼서 다 연결돼 갖고 누가 언제 지구를, 누가 언제 어디서 지구를 어떻게 설명하는 거죠. 네. 어떻게. 근데 이게 특정이 돼야 왜 내가 이걸 말하는지 줄거리를 찾지. 철학에 왜. 이게 왜가 철학이라면 이 왜를 답변하려면 왜 이런 강의를 하고 왜 이렇게 논리를 구성하는 걸 하려면 누가 언제 어디서 지구의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할 때 누군가한테 누가 누구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1년 동안 아니요. 어디서 장소는 어디고 미디어는 어디서 무엇을 그렇게 해서 이걸 왜 그걸 강의하는지를 정해야 어떻게 하는 방법을 만들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방법을 만들 때 이 어떻게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네. 육하원칙으로 뭐라고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누가 누구에게.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간지 교수간지 학생이 학생인지 다 다르잖아. 네. 누가 누구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얘기하고 그지? 어디서 장소는 어디고 어디 미디어에서 책에서 아니면 뭘로 어떻게 그지? 네. 그 다음에 무엇을도 이거 전체에 따라서 확 줄이고 무엇을 대상을 확 줄여서 좁혀서 그치? 이거 무엇을 갖다 왜 전달되는지까지 어느 정도 생각하려면 왜? 라는 철학을 생각하려면 왜에 따라서 무엇을 전달하잖아. 어디서 언제까지 누구에게 전달할까 따라서 탄력적으로 어떻게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정보가 지금 너무 적다고 육하원칙으로 보면 그럼 어떻게 답변을 해?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를 그렇죠. 그걸 다 좁혔을 때 이걸 좁혔을 때 이렇게 어떻게라는 효과적인 방법 왜 이해할 수 있고 전달받고 싶고 어떤 적절한 선택을 하면 예시에 다 다르잖아. 교수들 모아놓고 발표를 하는데 간단한 애기 같은 예시 들어? 아니요. 뭐 어떻게가 완전히 다르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어디서 그러면 그 컨벤션 센터에서요 토론하면서 몇 명 모여 100명이요. 그때 연설할 원고하고 집안에서 옆에서 과외하는 원고는 또 달라야 되잖아.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연동성이 쭈루룩 생기기 때문에 질문이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을 하면 적어도 답변을 부탁하려면 육하원칙으로 질문을 해야 돼. 육하원칙. 그래서 육하원칙을 내가 뭐라 그래? 제왕이라고 해. 제왕. 사고력의 제왕, 생각의 제왕. 항상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육하원칙. 누가 누구에게? 자 오른손 뭐라? 누가 누구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그럼 무엇을 하게 쭉 펴. 네. 그래야 어떻게를 하는데 그때 왜라는 이게 쫙 쳐도 감동할 만한 그런 왜라는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어떡하라는 효과적인 거를 동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구비가 되었을 때 하나를 판정하고 방법을 사고하고 생각할 수 있다고. 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자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 지구에 대해서 지구를 이것을 다시 한번 해보면 육하원칙으로 누가는 뭐야? 내가 언제 이게 시간 언제 네. 또 이것도 과거에는 이렇고 현재는 이렇고 미래는 이렇고 네. 이것도 어디서 어디서? 동양선 이렇고 서양에선 이렇고 동구에선 이렇고 서구에선 그러니까 앞집에선 이렇고 뒷집에선 이렇고 네. 누가 그제 네. 어디서 언제 뭐라고 누가, 무엇을 지구를 언제, 무엇을, 어떻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 또 그걸 왜 하필이면 왜 얘기해 이렇게 육하원칙이야. 그렇죠. 이게 좌표 평면에 이렇게 다 보이는 거고 이거는 뭐라고 주어 이거는 목적어 이거 어떻게 왜 이건 서술어 이건 시간하고 공간의 배경 수식어 이렇게 명확한 판단, 주어, 목적어와의 관계, 서술을 하려면 이런 배경, 공간 배경, 이게 뭐라고? 공시적이라고, 공시적. 이런 시간 배경, 뭐라고? 통시적. 공시성, 통시성 안에 목적물을 놓고 다양한 방법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하려면 이런 육하원칙으로 다 분석이 되고 생각이 된 다음에만 답변이 가능한 거예요. 네. 이해됐어요? 네네. 이게 무슨 방법이라고? 생각의 방법. 자, 네가 항상 물어보지 나한테. 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면 항상 뭐라고? 이거 왼손. 누구에게? 누구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서 어디로? 어떤 매체로, 어떤 갈래로, 이렇게 어디서? 네. 또, 어떻게 해서 방법을, 어떻게. 네. 누가, 언제, 그지? 어디서, 그죠? 무엇을 또 어떻게? 좁혀가면서 명확한 범주로. 그쵸. 어떻게? 이렇게. 그걸 뭐라고? 왜 얘가 해? 왜 얘한테 얘기해? 왜 여기서 시작해? 왜 여기서 끝나? 왜 이걸 시작해? 그러다 왜 이걸로 줄였어? 왜 어떻게 하는데 왜 이 방법이 적당해? 그래서 왜라는 이유가 생긴 이유가 또 왜야? 이렇게 해서 이 왜를 다 접근시키는 거지 이렇게. 여기가 왜야? 왜 걔야? 왜 거기서 했어? 왜 그것을 했어? 왜 그렇게 했어? 또 왜 뭐라고? 거기를 갔어? 육하원칙으로 다 분석하는 거야. 네. 이해됐어요? 예. 그렇게 육하원칙으로 질문을 하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동아쌤입니다.